SK하이닉스, 이번은 단순히 주가 빠지느냐 오르느냐를 보는 주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하이닉스에게 묻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HBM 슈퍼사이클이 진짜 끝나느냐, 아니면 너무 빨리 주가가 잠깐 숨을 쉬는 중이냐. 오늘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마이크론이 금요일에 7% 가까이 빠졌고, 애플 가격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났고, 오픈 AI 상장 연기설까지 겹치면서 AI 반도체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한국 6월 반도체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이 다시 크게 확인되면 애플발 수요나 우려와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팩트 보고회입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지방 투자 구상을 밝힙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용 클러스터, 청주 첨단 패키징, AM 생산 능력, 전력과 용수 인프라까지 앞으로 몇 년의 투자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S&P 100, 낫 모두 큰 폭으로 무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위기는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이 7% 가까이 빠졌고 애플 가격 인상 우려가 최근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주도주들이 수급 쏠림, 수급 이탈, 다시 수급 쏠림음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하루는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음날은 반도체가 지수를 무너뜨립니다. 하이닉스는 그 중에서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HBM 선두 프리미엄을 가장 강하게 받았고 그만큼 수익 실현 압력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단 말이 곧 하락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만 멈추려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열 관리, 냉각, 공조, 설비 시장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AI 데이터 센터는 칩보다 먼저 열이 터집니다. 냉각과 공조를 잡는 회사가 새로운 이익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 수출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3월, 4월, 5월 모두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합니다. 6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100%대 중후반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애플 수요도나 우려는 상당 부분 눌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뿐 아니라 일반 D램, 서버 D램, ESSD까지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연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수가 일부 흔들려도 AI 서버와 기업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에도 하이닉스에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투자 계획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전력과 용수, 지방 투자 전략이 함께 벌어질 예정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와 청주한 기지를 중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발표에서 시장 관심은 몇 가지로 첫째, 반도체 투자입니다. 용인과 청주를 포함한 생산 능력 확대 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첨단 패키징입니다. HBM은 메모 잘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AI 가속기와 연결되는 패키징, 수정화, 테스트, 고객 맞춤형 대응이 중요합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입니다. 하이닉스의 본질은 여전히 HBM입니다. 마이크론이 흔들렸다고 해서 HBM 수요가 꺾인 건 아닙니다. 애플이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춘 것.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가장 강한 지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AI 서버를 만들려면 GPU만 이번 하락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실적이 좋았고 가이던스도 강했습니다. 그러가는 금요일에 크게 빠졌습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실적 좋아도 빠지면 하이닉스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실적이 아니라 입니다. 반도체 주가는 이미 빠르게 올랐고 시장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애플 가격 인상 우려도 차분히 봐야 합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제품 업체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업체들도 메모리 구매에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핵심은 일반 소비자용 PC와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이스케일러들은
AI 모델 돌리기 위해 더 많은 H와 서버 D램을 필요로 합니다. AI가 확산되고 agentic AI처럼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AI가 커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와 완제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오르면 반도체 부문에는 호지만 스마트폰과 부문에는 원가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훨씬 더 순수한 메모리 기업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익으로 더 직접적으로 이번 주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첫 번째는 270만 원대 회복과 유지입니다. 최근 하이닉스는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갔다가 다시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밀리면 공개 보입니다. 하지만 260만 원대 후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270만 원대를 회복한 뒤 이어준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70만 원대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을 흡수하는지. 이번 주 기본 시나리오는 변동성 속 저점 확인입니다. 주 초반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고 마이크론도 빠졌고 애플 가격 인상 우려와 오픈 AI 노이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장 초반 약하게 시작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6월 반도체 수출 강하게 확인되고 최태원 회장의 투자 계획 발표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이닉스는 다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260만 원대 후반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70만 원대 회복, 이후 280만 원. 가전은 소비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냉장고를 바꾸고 에어컨을 사고 TV를 사는 흐름은 경기와 소비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냉각은 다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B2B 시장입니다. 고객도 개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계약 규모와 유지보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가전 사업을 단순 소비재에서 AI 인프라, B2B 쪽으로 넓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보다 약하게 나오거나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강해서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크론이 추가로 밀리고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약해지면 하이닉스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애플 가격 인상, PC와 스마트폰 수요 둔화 공포로 확대되면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보유자 대응은 명확합니다.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 하락도 세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만 보고 핵을 전부 던질 구간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본질은 HB이고 AI 데이터 센터 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이클 적도 업황 붕괴가 아니라 메모리 수요가 크다는 쪽을 확인해줬습니다. 보유자는 260만 원대 후반 지지 여부, 270만 원대 회복, 외국인 수급. 신규 진입자는 하락 출발만 보고 바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종을 비싼 가격에 급하게 사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장 초반 하락은 공포가 먼저 반영되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가 수급입니다. 260만 원대 후반에서 매수 들어오는지 270만 원대를 회복하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할 구간은 26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초반입니다. 조정이 250만 원대까지 내려오지만 반도체 수출과 HBM 업황이 살아있다면 두 번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안 되면 HBM 장비주, 첨단 패키징, 테스트, 전력기기 쪽으로 수급이 확산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투자 계획에서 용인클럽, 청주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가 구체화되면 한미반도체, 테크윙, 하나만,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과 장비주,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연결해서 보면 하이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출, 투자 계획, 미국 반도체주,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번 주 수출에서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SK그룹의 반도체 투자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다시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 내에서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다시 사기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하이닉스는 270만 원대 회복,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가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하루에 몇 퍼센트 급등락합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덥습니다. HBM 선 프리미엄을 받는 만큼 오를 때도 빠르고 빠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복인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하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6월 반도체 수출, 최태원 회장의 투자 계획, 미국 대형 고객 레퍼런스도 쌓아야 합니다. 또 인수한 회사를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인수합병은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문화가 맞아야 하고 영업망이 연결돼야 하고 기술이 삼성전자 기존 사업과 묶여야 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좋은 회사를 사와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인수했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이후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을 통해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산업용 HVAC에서 점유율을 키우는지, 가전과 B2B 공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기대는 시작이고 검증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만 기다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시장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칩만 파는 회사인가? 아니면 AI 인프라 전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선에 서는 겁니다. 아예 레이스에 끼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다시 이 레이스에 서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잘 달리면 다음 고객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못 달리면 다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검증이 동시에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글과 테슬라입니다. 이름만 보면 큽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름이 나올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너무 빨리 앞서가거든요. 구글이 삼성 찾았다. 테슬라가 삼성 맡겼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늘 기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처럼 AI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를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AI 칩이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봐야 하고 냉각도 봐야 하고 장비와 후공정도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과 부품 흐름도 봐야 합니다. 돈은 한 종목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생기면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으로 가고 냉각으로 가고 장비로 가고 소부장으로 가고 다시 대형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뉴스가 나왔다고 관련주를 무작정 따라가자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오늘처럼 AI 인프라를 보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도 봐야 하고요.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냉각과 공조가 커진다면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장비 흐름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 왜 더 중요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연산은 더 많은 서버를 요구하고, 더 많은 서버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전력은 더 많은 열을 만듭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칩을 얼마나 더 살까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킬까를 같이 고민합니다. 서버렉의 밀도가 올라가고 AI 칩의 전력 사용량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될수록 냉각 기술은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공조가 건물 관리의 영역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공조가 데이터 센터 성능과 비용을 좌우하는 영역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를 알고 있습니다. AI 칩이 어떻게 전력을 쓰고 서버와 메모리가 어떻게 열을 내는지 산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공조 역량이 붙으면 단순히 에어컨을 파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환경 전체를 이해하는 솔루션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볼만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공조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라는 하나의 큰 시장 안에서 묶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단기 주가 반등으로 보는 건지,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보는 건지, HBM과 AI 메모리로 보는 건지, 파운드리 고객 회복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오늘처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냉각, 공조라는 새로운 이익축까지 보는 건지, 이 기준이 섞이면 하루하루 너무 흔들립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AI 인프라 장기 그림을 듣고 버티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장기 변화를 보고 있다면서 장중 가격에 계속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만 붙잡고 있다면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고요. 현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매매보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투자는 늘 뭔가를 사야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선택입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큰 그림을 보되 자리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이야기가 좋다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실제 매출과 이익,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신기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간다.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 AI 시대에 공조가 돈이 된다. 이런 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익축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말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냉각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규 접근은 흥분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을 통해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지, 공조 사업이 실제 숫자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가 삼성전자 매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반도체 본업이 같이 살아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새로운 스토리 하나만으로 가볍게 날아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과 수급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는 기대대로 보되 비중과 자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합니다. 외국인 큰 자금은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어떤 사업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만 봤을 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강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면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의 다른 축까지 가져갈 수 있나?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나? 가전사업이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B2B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면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좋아지는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신사업이 실제 기여를 하는지 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질문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진 반도체 회사인가? 여기서 멈추
멈추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전체에서 새로운 돈길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으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수급의 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삼성전자 내부 사업 구조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 B2B 솔루션도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뭐로 봐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AI 인프라 시대에는 이 복잡함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해하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냉각을 이해하고 가전과 공조 역량을 가지고 B2B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력 효율과 스마트 관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여러 사업부가 하나의 그림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업부 간 협업이 잘 돼야 하고 인수한 회사와 시너지가 나야 하고 고객에게 실제 가치가 전달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여러 사업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여러 방향에서 파고드는 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약점처럼 보였던 복잡함이 AI 인프라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혼자 매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플렉트그룹, AI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전력 인프라, 반도체, HBM,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흐름까지 붙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는 건 큰 뉴스가 있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냐입니다. 삼성전자의 구글, 이야기가 붙으면 삼성전자만 볼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공정 패키징, 저가 대형주까지 메모리가 어떻게 열을 낸주까지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AI 데이터 센터라는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파운드리, AI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플렉트그룹,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만 보고 있다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올랐는지, 오늘 빠졌는지, 장중에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만 보면 삼성전자가 어디로 길을 넓히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놓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칩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1등이냐 아니냐만 보면 너무 순합니다. 물론 1등은 중요합니다. TSMC가 강한 것도 맞고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빅테크들은 한 회사의 모든 걸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글도, 테슬라도 AI 시대에는 두 번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나? 이런 질문. 하지만 AI 시대의 빅 회사의 모든 걸 묶어 구글도, 테슬라도 물론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은 결국 공급망을 나누고 위험을 줄이고 미국 생산을 확보하고 협상 가져가려는 흐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밭이 필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